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호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문장의 형식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 이 문장의 형식을 아는 것은 문장 구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학습해 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형식인데요. 자, 여러분 문장의 1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생긴 게 1형식이니까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겠죠. 1형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라는 친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가 왔다. 영자하면 It rained all day. 그러면 이때 it이 주어죠. 날씨를 나타낼 때 it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rain은 자동사예요.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것을 자동사라고 그래요. 지 혼자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it rained all day의 all day는 그럼 쌤 뭡니까? 이건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뭐 부사구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거는 문장 성분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뼈대만 남은 것 핵심 정보는 it rained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3시간 동안 비가 왔다 할 때 it rained for 3 hours 할 때도 역시 it이 주어고 rain이 완전 자동사. 이런 것을 1형식이라고 그래요. 동사, 완전 자동사 뒤에 부사구나 전사가 있다 하더라도 걔는 문장 성분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Do you drive? 무슨 뜻이죠? 운전하십니까? 차 가지고 다니십니까? Do you drive? 맞죠? 그러면 I don't drive. 이런 뭐죠? 운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정문이긴 하지만 drive가 완전 자동사로서 목적어가 필요 없고 지 혼자 stand alone,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1형식 문장이라고 그래요. 설사 그 뒤에 옛날에는 했는데 이제 안 해요 할 때 I don't drive anymore 할 때 anymore 같은 부사는 탈락이기 때문에 I don't drive가 끝인 거예요. 그러면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것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는 뭐죠? 목적어가 꼭 있어야 문장이 완성되는 것을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런 게 있죠. 여러분, I don't drive anymore에서의 drive는 몇 형식 동사가 되는 것이죠? I don't drive anymore. 1형식 완전 자동사입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I used to drive 무슨 자동차 한 번 더 I used to drive 무슨 car 라고 하면 그때 drive는 1형식 완전 자동사일까요? 아니면은 타동사가 되어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일까요? 바로 타동사로 변하는 겁니다. I don't drive anymore에서는 목적어가 없는 그냥 운전 더 이상 안 해요 라는 말이지만 I used to drive 무슨 카는 이 차를 옛날에는 몰았어요. 더 이상은 아니지만 이라는 타동사로 변해서 문장의 형식도 3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듯 동사 중에 일부는 완전히 자동사로만 쓰이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동사들은 때로는 자동사, 때로는 타동사로 쓰이면서 1, 2, 3, 4, 5형식의 형식도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오늘은 쉬운 문장만 제가 공유를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 나중에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형식은 뭐다?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로서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친구를 얘기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형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이때 동사가 아까 전에 1형식은 문법 용어가 완전 자동사였는데 이때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형식에서는 주어 동사만 있어서는 문장이 완성이 안 돼. 예를 들어 봐봐요, 여러분. 이 형식 동사 중에 대표적인 게 비동사거든요. is, are, am 이런 거. 자, 이런 문장 세상에 있을까? 있긴 있겠지. 그렇지만 일반적이진 않아. I am 있습니까? 없죠.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I'm happy, I'm tired, I'm excited. 뭐가 나왔죠, 여러분? 형용사 같은 친구들인 보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 형식은 주어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 나오고 보어가 꼭 나와줘야 돼요. 이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 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 비동사. 그 다음에 get 동사. get. 뭐가 되다라고 할 때 get. 얻다의 get이 아니고 뭐가 되다 할 때 ge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감각동사 아시죠 여러분? sound, feel, look, seem 이런 것들 감각동사.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이 형식을 많이 이루어요. 우리 동생이 18살이 되었다 이러면 My sister turned 18 last week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My sister turned 18 last 이런 것 다 이 형식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turn이 방향을 바꾸다 할 때 이 형식 동사가 아니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become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저희 기본 동사 인터넷 강의에서 자세히 뒤에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18세가 되다 할 때도 다 이 형식입니다. 그리고 18세라는 이 숫자가 오히려 보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형식이라고 하고 이제 3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게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는 형식인 것 같은데 3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입니다. 근데 이런 동사는 자동사가 이제 아닌 것이죠. 1, 2형식은 자동사였지만 3형식은 뭐다? 타동사예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말 쉽게 생각하면 무엇을 먹다, 무엇을 좋아하다, 무엇을 보다, 무엇을 사다 이러면 like, eat, buy, watch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3형식 동사예요. 3형식 공부할 때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change라는 단어 아시죠? change는 통상적으로는 무엇을 바꾸다, 변경하다라는 타동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비번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 I need to change my password.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need to change my password. 그럼 3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change는 1형식 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은퇴하고 나면은 삶이 좀 쉬워지고 편해질 줄 알았다라고 은퇴하신 분이 얘기하니까 그걸 듣던 동년배 친구가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상황은 변하지만 쉬워지지는 않아. 그럴 때 변하다라고 할 때는 자동사 1형식으로 써요. 그래서 things change but they don't get easier. 한 번 더 things change, but they don't get easier.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3형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떨 때는 1형식 동사, 어떨 때는 3형식 동사로 막 쓰인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여기서 첨언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improve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improve 역시나 3형식으로 쓰일 때는 improve your skills, 스킬을 향상시키다 할 때 이때는 타동사로 쓰여서 목적어를 취하는 3형식이지만 이 책으로 공부하면 영어 실력이 확실히 늘 거예요 해서 Your English will improve for sure. 한 번 더 Your English will improve for sure 하면은 이때 improve는 향상되다라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느낌 오시죠? 자, 이제 4형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4형식은 말 그대로 4형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형태를 띠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근데 목적어가 2개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우리가 명칭을 정했습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구에게라고 해석해요.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뭐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런 동사류가 4형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4형식 동사냐면 give, 주다. give me something, 4형식이죠.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bring me something 이런 거.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다 할 때 tell somebody something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get이라는 것도 뭐가 되다 할 때는 2형식, 무엇을 사다 할 때는 3형식이지만 누구에게 뭐를 사다 주다, 가져다 주다 할 때는 get 사람 something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something을 가져다 주다, 사다 주다 할 때는 4형식. 그 다음에 show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다, show me the picture 이럴 때 4형식. 그 다음에는 hand, 건네주다 할 때 hand somebody something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4형식의 대표적인 것이고 형태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인데 여러분 복잡하게 너무 설명을 들으면 힘드실까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내가 와인 한 병 가져갈게 라고 할 때 bring은 3형식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I will bring a bottle of wine. 그러면 bottle of wine이 그냥 목적어 하나죠. 그리고 bring이 타동사고. 근데 bring me something, bring me a bottle of wine, bring us a bottle of wine 이러면 4형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안하다 할 때 offer 있죠.
OFFER. 얘도 삼형식으로도 쓰이고 뭐 일형식으로도 쓰이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할 때는 He offered me a ride. He offered me a ride 할 때는 문장이 몇 형식이다? 사형식이에요. 왜냐? offer 다음에 me가 간접 목적어, a ride가 직접 목적어예요. 나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 너한테 구경시켜주고 보여주고 싶었어. 이러면 I wanted to show you a cafe in my neighborhood. 한 번 더. I wanted to show you a cafe in my neighborhood 할 때도 show somebody something에서 나에게 너에게 카페를 보여주다 다 사형식. 이런 것을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아는 분들은 좀 지루한 강의가 될 수 있었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대망의 O형식이라는 형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O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여기까지는 3형식과 똑같이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그 뒤에 뭐가 하나 있느냐면 목적 보어라는 친구가 붙어 있어요. 이 목적 보어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투부정사가 목적 보어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투부정사. 이따가 실사례 한번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사 원형이 목적 보어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투부정사, 때로는 동사 원형. 그리고 형용사나 명사가 목적 보어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형용사 또는 명사. 그러면 형용사가 목적 보어로 온다는 얘기는 형용사류, 형용사과인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목적 보어의 자리에 많이 온다는 얘기죠. want라는 단어 아시죠? 원하다. 그 want가 오형식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문문일 때 야, 아빠가 스테이크 잘라줄까? 라고 한다면 Do you want me to cut the steak? 한 번 더 Do you want me to cut the steak?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문문이라서 좀 헷갈리지만 이 문장의 동사는 want고 목적어는 me이고 목적 보어는 to 부정사예요. To cut the steak. 즉 목적어도 있고 목적 보어도 있는 이것을 오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to 부정사 중에 여러분 사역동사 내지는 준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게 get 목적어 to 부정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잼 같은 거 있는 통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야. 그러면 원어민들이 I can't get this jar to open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더 I can't get this jar to open. 그러면 이때 get이 준사역동사의 역할을 하고 사역동사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적어가 this jar 이거고 jar가 to open 상태로 되지 않는다 할 때 to 부정사가 목적 보어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to 부정사가 목적 보어에 오는 거고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주로 사역 동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let 동사 아시죠? let, make 이런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양고기집에 갔는데 원래 영업시간이 11시 반까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단골이라서 그런지 그 주인이 12시 지났는데도 계속 있게 해줬다라고 할 때 He let us stay. 한 번 더 He let us stay. 이러면 let 다음에 목적어가 us고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인 stay 이게 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오형식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consider라는 것은 삼형식으로도 쓰이지만 목적어를 이거 하다라고 생각하다라는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에 당첨이 됐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나는 되게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consider라는 단어를 쓰면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 consider myself lucky. 한 번 더 I consider myself lucky. 이러면 오형식. 왜냐하면 consider라는 타동사를 중심으로 목적어가 myself고 목적 보어가 lucky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오형식이라는 것이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를 이루고 있고 목적 보어 자리에 많은 것들이 올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 꼽으라 하면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나 형용사 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친구들이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집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제 난이도 조정인데 오형식 문장이 상당히 네이티브스러운 문장이 많아요. 근데 오형식 문장이 너무 많아버리면 우선 생긴 게 가장 복잡하잖아요. 목적어, 목적보.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막상 스피킹할 때는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구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보니 오형식이 가장 저같이 아웃풋 위주의 교재를 집필하는 사람으로서는 애를 먹는 경우입니다. 제가 만약에 독해 전문 선생님이었으면 얼마든지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은 오형식에 관심을 많이 앞으로 가져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형식 한번 공부해 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1형식은 뭐다? 주어 완전 자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다. 2형식은 불완전 자동사로 보호를 취한다. 3형식은 아주 간단하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다. 그 다음에 4형식은 주어, 타동사, 간목, 직목이다. 5형식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다. 이렇게 5가지를 이루고 있는데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타동사로 다 쓰입니다. 다시 한번 자타동사 정리하면 자동사는 뭐다? 지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보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부사구나 전치사가 있을지언정 지 혼자 서는 친구지만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 그것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건 목적어 하나 이건 목적어, 목적 보호 이건 3, 4, 5형식은 다 타동사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